안녕하세요. 금년 들어 첫 유교문화교육관에서 연무 향교 TV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곳 논산시에서 논산시 문화원장을 하고 계시는 권선옥 원장님이자 시인이십니다. 이분을 모시고 명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유교의 충효 사상의 예절을 좀 강의를 듣고 저는 유교 교육관의 창립자인 이기성 장관님의 숙종 때 선주해 주신 지호 이선 선생님의 순국신설한 책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한 거를 처음으로 제가 이 강의자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거는 원장님과 서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배우는 계기로 하고요. 오늘 제 얘기 중에는 이제 우리가 몰랐던 고려 말하고 조선 초에 이조 초의 역사나 인물들에 대한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사실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논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도 대한민국 우리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논산시 문화원장님 권선옥님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산 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권선옥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를 쓰고 있고요. 또 이 교육원이 자리하고 있는 연무 소룡리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기성 장관님 형제분들 또 그 선친 등 이 동네에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행적을 이렇게 잘 듣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여지껏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지호 이선 선생님이 누구인가 하고 그분이 쓴 승무신서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호 이선 선생님은 숙종 때 이조 참판이 있었는데 그때 기축 사화 때 고변이 돼가지고 송시열 이 동네가 자랑하는 송시열 선생의 문화생입니다. 문화생으로 같이 송시열 선생 그때 참을 당하고 이분은 부산 기장에 가서 4년 동안 유배돼서 거기서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인 서적 또 쓰고 시도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뭐 시인은 아니지만 그분의 시를 보면 한시를 보면 진짜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송강의 정철 수준 이상의 높은 시인데 우리 사회에 아직 학계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글 지효지 있는데 그거를 프로젝트에서 강의를 할 것이고 이번에 승구신서는 이분이 세종대왕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보통 고려나 이조 역사를 배울 때 왕씨 왕조를 역성혁명에서 이성계 장군이 이제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려 입장에서 쓴 겁니다. 비록 전주시의 후손이 왕손이지만 고려 입장에서 정몽주나 최영 장군 같은 거를 충신으로 해서 칭송하고 거기에 이조에 협조했던 이색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게 충절을 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고 또 역사가 고려시대 때 역사가 우리는 한반도 대동강 이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의 책을 보면 고려의 땅이 북경이나 산동 저 멀리는 양자강까지 고려의 땅 강이 넓었다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1929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사 편수에서 그걸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 읽다 보면 많은 부분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책을 보면 한 3분의 1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그걸 제가 찾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만 보여드리면 앞으로 저보다 훌륭한 사학자나 문학하시는 분이나 정치인들이 나오셔서 이분의 역사를 다시 복원시키면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을 리드했던 우리 한국의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는
원래는 몰랐는데 이 유기문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존경하게 됐고 오늘 그 많이 배우신 권선홍 원장님을 모시고 이런 강의를 해서 영광입니다. 제가 책을 봤더니 문화원장님께서 그 산문집을 발견했는데 작년 말에 그때는 왜 꽃인 줄을 몰랐을까 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 홈피에서 이걸 제가 봤는데 저는 그 이상은 모르고 한번 이제 원장님께서 뭐 논산의 자랑이나 뭐 틀고서 알고 있는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본래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근데 시를 쓰는 틈틈이 여러 필요에 의해서 산문을 쓸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은 시로 담아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역이나 각종 수필 전문지에 발표했던 그 수필들을 모아서 작년에 그때는 왜 꽃인 줄 몰랐을까라는 산문집을 엮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참 소중한 것을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거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젊음도 오래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젊음도 금방 제 곁을 떠나버렸고 또 제가 사물을 보는 그런 시각 같은 것이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제 나름대로 예리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쓴 시를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보는 힘도 있었고 또 언어도 이렇게 힘차게 구사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향수라고 그럴까요? 아쉬움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시절과 같이 그렇게 이제 예리한 시선 대신 조금 더 제 시선이 포괄적이고 관용적이고 수용을 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기도 했습니다마는 젊은 시절의 그런 예리함은 지금은 저한테는 이제 다시 오지 못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자. 특히 젊은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값어치 있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개인의 발전과 우리 사회도 그만큼 크게 진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젊은 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그 승우신서에 나오는 것만 간단하게 제가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원장님께서는 이제 저도 처음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승우신서는 그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 연무향교 TV 여기 유기문화 교육과는 그 제가 저 개관식 때 책자에 써놨듯이 여기 지금 안 붙여놨는데 이 유기교육관의 그 뭐랄까나 건학 이념이 뭐냐면 그 책은 스승이자 벗이라는 이선 선생님이 글을 썼습니다. 이선 선생님이 저 한자로 책은 스승이자 벗이라 썼습니다. 너무 좋은 글이라서 제가 2층에는 붙여놨는데 여기는 안 붙여놨는데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그 책을 많이 읽으신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기서는 주로 책을 얘기하고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승무신서 내용 보면 여서열전이 있습니다. 여서는 그냥 고려 때 그 인물 열전으로 나오는 거를 쭉 인물로 해서 이선 선생님이 사관으로서 자기 생각을 풀어 쓴 겁니다. 역사책을. 그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충의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 그때 그 고려 말에 죽음을 당했거나 유배된 사람들
주로 이제 정몽주 선생님이나 최영 장군 이런 사람들을 진짜 충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다음에 고려말 불중록이라는 내용에는 조선 왕제 복종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씨 왕제 복종에서 좋은 사람인 걸 하는데 이분은 전주시 후순으로서 그건 나쁘다. 그거는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색이 나옵니다. 이색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약간 상반된 의견을 내신 거고 또 이제 그 내용 보면 또 고실교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옛날에 그 충신들이 수절했거나 한 일화가 다 옳은 건 아니다 하면서 이분이 오류 내지 역사를 조작했다는 해서 구별할 수 있게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한 12명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충신들이 어떻게 보면 역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인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안의 후대에 와서 이제 왜곡되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우리 고려사나 조선사를 다시 잡을 수 있다 해서 유교문화교육관에서는 우리 한국 TV에서 이선 선생님의 사관 이분이 이제 숙종 시절에 당대 정치인이자 최고 수준의 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로서 이선 선생님의 책을 중심으로 고려말 조선 초에 사상이라든지 문해라든지 또 바른 역사 교육 자료로 교육하고 또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 참고로 제가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 기장에 가면 멸치도 있고 그런데 가니까 부산에 많은 이분을 기리는 책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부산에 박물 같은 데. 근데 이분은 여기서 기려야 되는데 여기서 거기서 기려야 했더니 그 기장 가서 유배 동안 많은 글을 썼으니까 거기 뭐 비석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기장에서 거기 가니까 뭐 부산대학교나 무슨 대학교에서 이분에 대한 논문도 쓰고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 논산 지역이나 충남 지역에서 더 연구해서 우리 이기성 장관 여기 선조들 이 지호공 선생님 묘소가 저기 있습니다. 여기 요 건너에 저기 운주 아니고 저기 뭐 대치리 저 봉황리 대치리 고해 건너서 거기 있으니까 이 동네 분이시니까 우리 논산 지역에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 사람의 안절이라고 자기가 역사책을 보면서 풀어서 쓴 글이 안설이라 하는데 고려의 배반자 12명을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이 나왔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고 각각 이제 자기 집안의 어른들이 있으니까 12명이 뭐 나라에 충성하고 효도했다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죄를 져가지고 그 후손들이 당대에 그분들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손들이 다시 또 역적 모의가 돼가지고 다시 유배를 간다든지 사약을 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유교의 예절을 보면 왜 충유를 하게 되냐, 왜 효자를 하게 되냐. 저도 이제 서울에서 가끔가다 역사하고 관련해서 효도 교육도 시키는데 우리가 요새 당시 보면 효 사상이 실존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집안부터도 제사를 잘 안 지내고 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기억하고 나머지 중저부 고저부는 기억 자체를 안 하고 그런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도 젊지만 잘못된 거다. 앞으로 유교문화교육관에서는 그런 효 사상을 다시 살리고 주로 뭐 추석이나 명절 때 무슨 뭐 잔치를 거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장님처럼 시를 써서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계승해야지 그게 무식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 앞으로 이제 근데 그렇게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왕족을 배반하면 권선징악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인물별로 나옵니다. 누구는 언제 충성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고 나중에 후손이 역적 모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인과응보 된다는 그런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된다는 얘기가 승우 선수에 아주 적나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학자가 저걸 쓰면 뭐 100시간을 강의해도 모자랄 겁니다. 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좋은 이런 책을 제가 소개만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승우신서 책을 그렇게 하고 저는 요 정도는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이 유교문화교육에서 금년도 이제 제가 첫 강의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여기 이제 그 이 지역에 그 논산문화원도 있고 유교문화진흥원도 있고 저쪽에 뭐 여기 뭐 노성면 가면 뭐 윤씨 호텔도 있고 또 여기 이 지호 선생님이 그 여기 연산면 가면 그 도남선 있잖아요. 네. 그 사학의 김장선 선생의 사입니다. 아. 이선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순 장관하고 저쪽 광산김 씨는 또 사돈지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여기 논산 지역에 여기 와서 이제 이것저것 본 기억이 한 5년 되는데 여기 오니까 그 엄청나게 서원이 많더라고요. 요 논산 군만 해도 13개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또 향교도 많고 뭐 그래서 참 이래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 한 지역에 향교가 제가 아는 것보다 3개가 있고 네. 서원이 1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한번 원장님께서 알려주세요. 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예. 향교하고 서원의 기능을 예. 이렇게 좀 헷갈리셔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향교가 3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향교는 공립학교입니다. 거기는. 네네. 그래서 조선시대에 각 현마다 향교를 한 군데씩 이렇게 설립을 해놓기 때문에 우리 지금 논산시는 은진현, 연산현, 노성현 이렇게 세 현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논산군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석성현의 일부도 포함이 편입이 됐습니다만 이제 그쪽은 이렇게 맞는 부분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교가 3군데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서원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 지방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서원이 많은 곳이 뭐 향교는 어차피 행정구역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서원이 이렇게 많은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도남서원도 우리 지역의 자랑이고 또 그 도남서원은 그냥 서원의 규모나 거기서 공부한 들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선 시대는 성리학으로 나라가 통치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학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학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저는 좀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도남서원이 예학의 그 종장이신 사계 김장생 선생 또 그 아드님 신독재 김집 선생 또 그 뒤를 이어서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선생 이렇게 그 우리 그 문묘에 제향되어 있는 학자들이 18분인데 도남서원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공부하시고 한 분들이 4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또 부자간이십니다. 이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그 부자분의 가르침을 받은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이렇게 4분이 그 문교에 배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노론과 이제 소론이 우리나라의 이렇게 정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할 때 그 도남서원은 노론의 본거지였고 또 소론인 윤정 선생은 여기 그 노강서원이 소론의 또 본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산이
그 당시로서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학의 본거지다, 예학의 종장이다, 이렇게 예학의 고장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대 정치의 영수들이 여기를 논산의 두 서원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에 그 두 군데도 그렇고, 또 이제 강경에 가면 예. 사계 선생님께서 말년에 거기다가 이렇게 임리정이라고 하는, 예, 중림서원. 중림서원은 이제 또 따르고요. 따로 있습니다. 예, 예. 중림서원은 임리정. 일찍 예, 거기는 이렇게 예, 예, 우리나라 예, 이제 예. 그 서원이 이렇게 설립이 됐고, 그 임리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정자를 짓고 예. 거기에서 후학도를 강학을 하신 곳입니다.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우암 선생이 그 스승의 그 족적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으로 요즘 생각으로 한다면은 그 임리정에서 그렇게 강학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강학을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스승께서 하신 데를 내가 가서 범접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팔계정이라고, 예. 그 건물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또 강학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 강경이 그 스승의 날 발원지입니다. 예, 우리가 예. 스승의 날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스승의 날을 처음에 시작하는 곳이 이제 강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어느 한식의 불속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그런 아름다운 사제의 그런 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뭐 부모님한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를 재우실 때 늘 이렇게 자장가 불러주신 게, 나라에는 충성동이, 부모에는 여자동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런 자장가거든요. 그런데 그 충을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은 잘못 그 충을 곡해를 하면은 충을 뭐 국가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는 그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도 포함이 되지만 자기가 소속해 있는 사회, 예. 또 어떤 그 집단 조직을 국가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또 이렇게 근무하고 활동하고 있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효는 아까 예. 말씀이 오늘날 많이 이렇게 퇴색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 책 속에 예. 저희 부모님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진술, 조서, 참여하는 그런 글을 제가 많이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아쉬운 것이 많이 있지만, 제 개인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특히나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부모님의 그 자애로우신 그 따뜻한 정에 제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소홀히 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아주 참회하는, 그래서 제가 종신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제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죄스러움을 지금은 이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뭐 면벌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종신형을 받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생활이 복잡하게지고 우리가 공부할 양도 많아지고 또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도 많이 그런 양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전 같으면 이제
어떤 지역에 정착되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농촌 사회에서는 그 벼슬에서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 제외하고 나서는 어떤 그 지역에 그 성씨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살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아주 뭐 진짜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도에 대한 이런 실천 방법도 좀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정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강경에 뭐 팔계정이니 임리정이 예. 했더니 제가 몇 년 전에 예. 지나다가 강경에 젓갈이 먹고 싶어서 아, 예. 젓갈 구경하러 강경폭을 갔더니 정장 하나 있어요. 예, 예. 그게 보니까 원장님 말씀 팔계정이네요. 아, 예, 예. 거기가 그렇게 유서 깊은 예, 데구나. 강경은 지금 이제 강경 분들이 근대 역사 문화의 보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경이 그 일제시대에서 아직 일찍 이렇게 예. 부흥을 했고 한때는 이제 전국의 뭐 3대 시장으로 그렇죠. 예, 예.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것이고 오늘날도 그런 근대 문화유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강경 분들이 그 지역의 근대 문화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선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10여 년 전에 순수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주동이 돼서 강경 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그분들이 강경 지역의 그런 우리 민속품이라든가 근현대의 그런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모아서 전시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특이한 아주 자랑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경 말씀이니까 이제 이규성 이 장관님이 네, 강경중학교에서 그러셨어요. 수석해서 네. 제가 나온 대중고등학교 수석 입학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 그래서 서울대 상대를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기 최초가 네. 강경중학교. 아 그때는 이제 강경이 아주 이렇게 번창했었고, 예, 저도 이제 강경중학교를 여기에서 강경까지가 한 30년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장관님도 그렇게 그러시구나. 강경중학교를 다니셨더라고요. 예. 기왕 이제 뭐 그 원장님께서 효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효도에 대해서는 뭐 글이 짧으니까 안 되고 제가 작년에 보고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규성 여기 이제 현재 이사장님이신데 이제 나이가 고령돼서 이제 뭐 나타나지 못합니다. 39년생인데 금년도 5월달에 효도 100일장을 제가 주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내가 이제 보고 드린 거는 우선 당신이 나온 구자국 초등학교나 예. 여기 보면 연무 초등학교 있더라고요. 또 예. 무슨 연무 중앙 초등학교 있더라고. 예. 요 연무대 읍에 있는 세 군데 초등학교에 내가 국어 선생을 찾아가서 5월달에 100일장을 할 테니까 좀 나서 주시면 활동비 좀 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효대에 관한 그 글을 쓰락해서 여기 자리가 5월 며칠 정하면 한 30자리 만들어 올 테니까 그리고 이는 방송으로 전국에 실황 중이라 할 테니까 30명을 여기 앉혀놓고 효도 100일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장관님이 야, 너 그런 생각 잘했다. 그러면 적극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도 여기에 그 충남도에도 이 장관님의 돈이지만 이제 재단에서 효도 100일장 한다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원장님께서 지역분이시고 학교 다 하시니까 또 교장 선생님이니까 좀 저는 안 그래도 지금 누구한테 이걸 부탁해 해서 내가 구자학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나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런 원장님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그런 효백일장을 해주시면 진짜 제가 그 논산 문인협회장을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역에 대한 그 애정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심지어 충남 문인협회장을 하고 난 뒤에 또다시 논산 문인협회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논산 문화원에서도 이제 100일장을 시행하고 또 뭐 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백일장을 시행을 합니다만은 글쎄 효 백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논산문화원이 후원하고 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연무 향교 TV를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향교는 고려시대 때부터 대학은 성균관에 맡기고 향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맡은 데이기 때문에 그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충효를 가르치겠다 해서 제가 향교를 만들어서 장관님이 그 좋은 생각을 한 거고 효도백일장을 향교를 하니까 제가 한 TV를 보고 일본에 있는 도쿄에 가니까 효도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이사장이 내가 하는 강의를 보고 거기 한국에도 효도가 있냐 해서 제가 그랬어요. 효도, 충효, 우리 한국이 우선이다. 당신들을 우리가 다 전달한 거다 옛날에. 그랬더니 이제 그 언제 방문한다면 그 일본에 예. 거기도 이제 학원 재벌 이사장님도 계시는데 학원 하신 분도 우리 제일 동포인데 논산 한번 가보겠다고 유도. 그래서 내가 효도 100일자는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하전 5월 달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2월 달인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해서 다음 달에도 와서 원장님이 논산문화는 후원해 주신다니까 너무 고맙고요. 뭐 재원 같은 거 여기서 되면 되니까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거 대담하면서 가장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시간도 이제 됐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로 원장님 먼저 좀 하십시오. 저는 우리 지역에 그 전에 이제 이규성 장관님을 비롯해가지고 형제분들이 이렇게 아주 탁월한 사회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나아가서 연무 논산시의 이렇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문화유교 교육관을 설립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유교의 정신, 그러니까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교 정신이라고 그러면 깊게 묵은 것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간이 어느 시대고 사회가 아무리 변화를 하더라도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 그런 도리라고 의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교육에 이렇게 크게 힘써 주신다니 지역 주민으로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유교문화 교육관을 설립하신 그 이기순 장관님은 공무원 잘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스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인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대 부총리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있죠. IMF 금무위를 주도한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고 그 유엔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영어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을 제가 7년 전에 뵀는데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AI가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AI가 되면은 너나 나나 그동안 달달 외웠던 그게 책이 다 데이터베이스 되니까 변호사나 세무사나 뭐 학자나 글을 굳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인성이 실종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내가 그러면 조상 숭배하는 뭘 하나 만드세요. 그게 시발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똑같은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하시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효문화 실종, 조상 숭배, 정신 실종 이런 거 우리 동양 예절 이런 거를 하는 걸 앞으로 여기서 표방해서 아마 유교 교육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거는 아마 여기 이기성님께서도 얼마든지 후원하고 비록 여기가 이제 한 70억 정도 시작했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활동 방향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하셔가지고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민들은 잘 됐는데 지역에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큰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거 신경 쓸 거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이분은 크게 교육이나 문화로 타서 문화도
유교 교육인데 문화도 이분께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개관식 예, 때도 예.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지역에서 네네. 어느 지역 출신인데 어디 이제 그 대처에 나가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면 예. 그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돌아와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좀 아쉬운 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셔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또 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 뭐 작은 어떤 예. 봉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큰 사회 전반에 걸친 넓은 교육을 이렇게 펼치시는 게 참으로 탁월하신 그런 선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감사드리고 예. 있습니다. 저 역시 뭐 논산 출신은 아닌데 이분께서 워낙 훌륭하신 일을 하니까 제가 한 1, 2년 정도는 회장님 뜻에 구축을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제 후임자는 논산이나 충남 지역의 교수님들이나 유명하신 원장 같은 분을 이렇게 위촉해서 끌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미 제안 드린 상태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기반을 예, 예. 잘 잡으시는 게 예. 우리 저 유교문화 교육관 저 기반 잘 잡는데 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역량이 닿는 대로는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이것으로 오늘 그 2월 그 첫 정기 강의를 마치고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오신 권선옥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